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사진 아니면 정말 중요한 업무 문서 같은 것들이요? 한순간에 싹 다 잠겨버리는 상상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는다면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끔찍한 디지털 인질극 랜섬웨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평범한 개인 사용자부터 거대 기업, 심지어는 국가 기반 시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무서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무려 30년 넘게 이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문가 집단이죠. 바로 위스큐어의 가장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나 첨단 기업들이 믿고 맡기는 곳이니까요. 자, 그럼 진짜 전문가들이 보는 랜섬웨어의 모습은 어떤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랜섬웨어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랜섬웨어는 디지털 납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슬쩍 침투해서 모든 파일을 복잡한 암호로 잠궈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명백한 온라인 갈취 수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랜섬웨어는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파일을 잠그는 말 그대로 납치만 했다면 지금은 이중 협박을 합니다. 파일 잠그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회사의 기밀 자료를 몽땅 훔쳐가요. 그러고 나서 돈을 안 주면 그걸 전부 인터넷에 공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피해가 정말 2배로 커지는 겁니다. 사실 랜섬웨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저 성가신 골칫거리에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자라났는지 그 진화의 역사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89년 에이즈 트로이 목마라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하지만 진짜 판이 바뀐 건 2010년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화폐,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범죄자들한테는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생긴 셈이죠. 이걸 발판으로 2017년에는 스스로 막 퍼져나가는 워너크라이가 나타나서 전 세계 컴퓨터 수십만 대를 마비시켰고요. 최근에는 아예 병원이나 정유공장, 정부기관 같은 국가의 심장부를 노리는 거물 사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00만 달러. 이게 단 하나의 랜섬웨어, 크립토라커라는 놈이 불과 1년 만에 50만 명한테서 뜯어낸 돈입니다.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피해 규모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21년에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지불한 몸값이에요. 이 공격 하나 때문에 미국 동부 해안에 기름 공급이 며칠 동안이나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더합니다. 같은 해에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가 지불한 몸값인데요.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제 랜섬웨어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랜섬웨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완전히 새로운 범죄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줄여서 RAAS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하면요, 범죄 프랜차이즈 모델이에요. 실력 좋은 개발자들이 랜섬웨어를 쫙 만들어 놓고 기술이 없는 초보 범죄자들한테 월정액을 받거나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단한 해킹 기술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공격의 문턱은 확 낮아졌고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차트가 그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2021년 기준으로 발견된 모든 사이버 위협 중에서 무려 20%, 그러니까 5개 중 하나가 랜섬웨어였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위협이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겁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신박한 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위드세큐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랜섬웨어는 분명 무섭고 심각한 위협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관리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이 3단계 다층 방어입니다. 예방, 탐지, 대응. 이 세 가지가 겹겹이 쌓인 튼튼한 방패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는 바로 예방입니다. 아예 공격이 시작조차 못하게 튼튼한 성벽을 쌓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위드시큐어의 분석에 따르면 운영체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다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 아주 기본적인 예방 조치만 철저히 지켜도 전체 랜섬웨어 공격의 무려 64%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을 기본적인 습관만으로 막아내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공격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어선, 즉 탐지가 필요합니다. 예방이라는 촘촘한 그물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온 침입자가 있다면 즉시 알아채고 경보를 울려야 하니까요. 이걸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감시하는 전문 보안 솔루션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은 바로 대응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공격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겠죠. 여기서 핵심은 불이 난 뒤에 소화기를 찾는 게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대피 계획을 짜두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백업입니다.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더 중요한 건 그 백업 파일이 정말로 복구되는지 테스트해보는 습관입니다. 백업만 잘 되어 있으면 몸값을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 랜섬웨어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대처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방어벽, 과연 충분히 견고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